2015년 1월 18일, 돈 르엉쿠에라는 뉴가오시의 시민이 장또성에서 새벽 4시 30분에 갑자기 깨어났다. 르엉쿠에는 아내가 방에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돈 르엉쿠에의 아내는 쩐미쩐이며 돈 르엉쿠에는 2번 크게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돈 르엉쿠에가 일어나 밖으로 나가 찾으러 갔을 때 그의 아내의 머리가 피로 가득 차 있고 멀지 않은 도랑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했다. 돈 르엉쿠에는 충격을 받고 급히 구조를 요청했다. 돈 르엉쿠에의 구조 요청 소리는 빠르게 이웃들의 주목을 끌었다. 사람들은 쩐미쩐을 물웅덩이에서 구하려고 다투었지만 그때 쩐미쩐이 이미 죽어버린 것을 발견했다. 이 비극은 돈 르엉쿠에를 매우 슬프게 만들었고 그는 땅에 앉아 울기 시작했다. 이웃들이 그 남자를 위로하며 그의 고통을 억누르도록 설득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쩐미쩐의 머리 부상이 의심스럽다고 느끼어 돈 르엉쿠에가 경찰에 신고하도록 도왔습니다. 돈 르엉쿠에는 장또성 뉴가오시에 있는 기술 계약 분야의 사업주로 당시 51세였으며 쩐미쩐과 2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왔다. 이웃들은 이 부부가 특별히 서로를 사랑하며 부러워할 만한 커플이라고 말했습니다. 돈 르엉쿠에는 농민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생활 조건이 좋지 않았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 돈 르엉쿠에는 마을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이후 기술팀의 건축 노동자가 되었다. 26세의 돈 르엉쿠에는 스찬의 엔지니어 팀에서 일하며 미래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쩐미쩐은 그때 20세였고 꽃처럼 아름다웠으며 마을의 많은 남자들이 그녀를 쫓았지만 쩐미쩐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외지에서 온 돈 르엉쿠에에게만 마음이 있었고 그는 그녀 집 바로 앞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때 돈 르엉쿠에는 자주 쩐미쩐의 집에 와서 물건을 빌리거나 물을 마셨고 그렇게 자주 왕래하다 보니 두 젊은이가 서로 친해지고 자주 대화하게 되었다. 돈 르엉쿠에는 활발하고 쾌활하며 꽤 잘생긴 젊은 남자이다. 그는 종종 쩐미쩐을 매우 기쁘게 한다. 그때 돈 르엉쿠에가 스찬에 반년 넘게 머물렀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결국 쩐미쩐은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돈 르엉쿠에를 따라 장또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장또에서 2개월이 지나자 두 사람은 결혼했다. 돈 르엉쿠에는 쩐미쩐의 진실한 마음에 깊이 감동하여 젊은 남자는 아내에게 가장 좋은 삶을 선사하겠다고 맹세했다. 돈 르엉쿠에는 직장을 그만두고 기술 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주인이 되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돈 르엉쿠에가 사장이 된 첫 해였고 그의 일은 그리 순조롭지 않았다. 어쨌든 그는 이제 막 시작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려워서 돈 르엉쿠에는 자주 일이 없었고 연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도 많지 않았으며 프로젝트를 찾는 것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돈 르엉쿠에는 작은 프로젝트만 있었고 몇 달 일하면 일이 끝나버려서 전반적으로 일이 불안정했다. 그때 쩐미쩐은 전혀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는 집을 깔끔하게 유지하고 가끔 여유가 있을 때 자비를 찾는다. 남편이 낙담할 때 그녀는 그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점차 안정될 것이라고 격려하며 그들이 함께 노력하기만 하면 분명히 삶은 항상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르엉쿠에는 아내의 세심함에 매우 감동하여 반드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렇지 않으면 아내에게 미안할 것 같았다. 결혼 초기 몇 년 동안 삶은 지루하고 심지어 고통스러웠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었고 삶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결혼 3년째에 그들의 아들 돈 시하오가 태어나고 아이의 출생은 르엉쿠에에게 즉시 삶의 압박감을 느끼게 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한가롭게 프로젝트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이를 악물고 견뎌야 했다. 르엉쿠에는 이전의 생활 방식과 소통 방식을 바꾸었다. 그 전에는 그도 그냥 평범한 사무직 직원처럼 매일 정시에 출근하곤 했다. 이제 집에 돌아오면 그는 아내와 자녀를 위해 시간을 보내고 아내의 집안일을 도와주거나 아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는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자녀에게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친구들과 사귀어야 합니다. 그 후 르엉쿠에는 이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그들이 사는 곳의 여러 대소한 주인들과 친해졌다. 르엉쿠에는 이 사람들을 따라 여러 호텔과 다양한 오락 장소에 갔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르엉쿠에의 사업이 점점 더 성장하게 되었다. 점차적으로 수십만 위안에서 수백만 위안으로 연간 수입이 증가하면서 작은 사장님에서 큰 사장님으로 성장했습니다. 르엉쿠에는 연간 수입이 100만 위안을 넘는 큰 사장이 되었다. 그러나 르엉쿠에는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
아내와 자녀의 웃는 얼굴만 보면 마음속의 모든 어려움이 사라진다. 그는 자신의 모든 고생이 가치 있다고 느꼈다. 비록 르엉쿠에가 큰 사장이 되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가족이 사회적 교류보다 더 중요하다. 그는 오락장소의 일부 사장들에게 복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가끔 그 사장들은 그의 시야를 넓히기 위해 그를 데려가자고 제안했지만 르엉쿠에는 거절했다. 그들과 식사를 마칠 때마다 그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다. 그들 사이에서 그는 사람들과 약간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르엉쿠에의 비정상적인 생활 방식이 빠르게 불만을 초래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르엉쿠에는 완전히 사회의 변두리로 밀려났다. 몇몇 사장들은 심지어 르엉쿠에와 사업을 협력하고 싶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기도 했다. 그들은 이 사람이 너무 보수적이라고 느낀다. 2011년 2월 12일, 르엉쿠에는 퇴근 후 집에 가려던 중 몇몇 친구들이 새로 생긴 술집에 가자고 해서 갔다. 식탁에서 모두가 막 음식을 주문했을 때, 르엉쿠에는 아름답고 미소 짓고 있는 한 여성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때 르엉쿠에 옆에 앉아있던 건축자재 가게 주인이 갑자기 웃으며 르엉쿠에에게 말했습니다. 돈 씨, 제가 당신에게 아름다운 여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쯔엉뚜홍이고 그녀는 제 친구입니다. 그녀는 이미 당신이 이쪽 사람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좋은 남편이고 제가 그를 소개해 드렸으니 오늘 저녁은 두 사람의 멋진 만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르엉쿠에는 일어나서 뚜홍에게 정중하게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르엉쿠에입니다. 뚜홍은 아낌없이 손을 내밀어 르엉쿠에의 손을 잡고 달콤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래전부터 당신을 존경해왔습니다. 뚜홍은 정말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뚜홍이 르엉쿠에의 손에 닿는 순간 그의 심장이 갑자기 빨라졌다. 뚜홍의 달콤한 목소리를 듣고 르엉쿠에는 순간적으로 넋을 잃고 매료되었다. 앉은 후에도 르엉쿠에는 여전히 뚜홍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파티 내내 뚜홍은 모든 남자들이 쫓아다니는 빛나는 별처럼 보였다. 그녀의 의사소통 능력도 매우 뛰어났다. 그곳에 있는 남자들은 모두 그녀에게 유혹당했다. 하지만 르엉쿠에는 특별한 경우로 그는 한쪽에 앉아 뚜홍과 그 남자들이 공연하고 서로 놀리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르엉쿠에는 그 여자를 존경하면서도 나머지 남자들은 혐오스러워했고 심지어 그는 씁쓸한 기분을 느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뚜홍은 어느 정도 취해 있었고 몇몇 사장님들은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주고 싶어 했지만 뚜홍은 능숙하게 거절하며 농담으로 르엉쿠에만이 군자라고 믿기 때문에 르엉쿠에에게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자는 르엉쿠에의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다. 돈 씨, 당신은 취하지 않았죠? 저를 집까지 데려다 줄 수 있나요? 나중에 제가 보답할게요. 아직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뚜홍은 르엉쿠에의 품에서 잠이 들어버렸다. 사람들의 야유 속에서 르엉쿠에는 뚜홍을 식당에서 데리고 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 후 택시를 타고 뚜홍을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뚜홍은 깨어나 르엉쿠에의 번호를 요청했고 뚜홍은 막연하게 나중에 반드시 그에게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르엉쿠에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1시였고 미쩌는 여전히 거실 소파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르엉쿠에가 집에 돌아온 후 미쩌는 걱정스럽게 남편 곁으로 다가가 물었다. 술 취했어? 내가 너를 위해 해장차 한 잔 끓여줄게. 그러자 미쩌는 즉시 부엌으로 달려가 남편을 위해 차를 끓였다. 르엉쿠에는 자신의 덕망 있는 아내를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갈등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젊은이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여성을 좋아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르엉쿠에는 자신이 이렇게 좋은 아내의 남편이 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하지만 곧 르엉쿠에의 자기 비난은 사라질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르엉쿠에가 일어나기 전에 뚜홍은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똔씨, 이번 주에 시간 괜찮으세요? 어젯밤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저녁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제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으니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메시지 끝에 웃는 얼굴 이모티콘 몇 개를 추가했어요. 르엉쿠에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약속 장소에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때 르엉쿠에는 단순히 식사일 뿐이니 큰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냥 업무 파트너들과의 식사라고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르엉쿠에는 뚜홍이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모른다. 뚜홍의 전 애인은 까오찌중으로 그는 건축 자재 가게를 운영하며 르엉쿠에에게 뚜홍을 소개한 주인이다.
처음에 찌쭝과 뚜홍은 사귀었지만 나중에 찌쭝의 아내가 두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뚜홍을 심하게 구타할 사람을 고용했다. 예상치 못하게 뚜홍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녀는 증거를 수집하고 찌쭝의 아내를 고소하여 찌쭝의 아내가 고해상해 혐의로 체포되어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찌쭝의 아내는 형기를 마쳤다.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뚜홍과 찌쭝의 관계가 틀어졌지만 뚜홍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찌쭝에게 이별 비용을 요구했다. 그 후 뚜홍은 찌쭝을 다시 차지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찌쭝은 원래 강한 사람이라 자신의 아내에게 많은 돈을 쓰고 싶어 하지 않았고 뚜홍 같은 애인에게는 더더욱 그러지 않았다. 뚜홍을 속일 때 찌쭝은 단지 약간의 흥분을 찾고 싶었지만 뚜홍이 그의 가족을 거의 파탄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찌쭝은 더 이상 뚜홍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다. 두 사람이 헤어지기로 결정한 후 찌쭝은 뚜홍에게 그의 아내가 돈을 관리한다고 말했다. 지금 그녀는 감옥에 가 있으니 그는 금고를 열 비밀번호를 모른다. 그가 줄 수 있는 돈은 많아야 1만에서 2만 위안 정도인데 그 이상은 도저히 마련할 수 없다. 뚜홍은 그 말을 듣고 매우 화가 나서 찌쭝의 뺨을 때리고 찌쭝과 거의 6년을 함께 잤다고 말했다. 그런데 찌쭝은 그녀에게 그렇게 적은 돈밖에 주지 않았다. 찌쭝은 뺨을 맞고도 화를 내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에게 돈이 없는데 뚜홍에게 뭘 줄 수 있겠냐고 비웃었다. 이때 찌쭝은 뚜홍에게 다른 남자를 소개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그 남자는 찌쭝처럼 부유하지는 않지만 반대로 특별히 좋은 사람이라고 했다. 뚜홍은 찌쭝의 친구들 모두 바람둥이들이라는 점에서 의심을 품었다. 뚜홍이 찌쭝의 의견을 생각하고 있을 때 그는 뚜홍에게 자신이 소개하고 싶은 사람에 대해 말했다. 그들은 외부의 어떤 여성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는 집에 있는 아내만 사랑해. 만약 뚜홍이 그를 유혹할 수 있다면 찌쭝은 뚜홍에게 20만 위안을 줄 것이다. 찌쭝의 말이 갑자기 뚜홍의 전투 정신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뚜홍은 즉시 찌쭝에게 그녀와의 약속서를 쓰게 했다. 찌쭝은 매우 기뻐서 크게 웃으며 뚜홍과 함께 서약서를 쓰기로 동의했다. 며칠 후 찌쭝은 파티를 열었다. 그 후 그는 의도적으로 뚜홍을 르엉쿠에에게 소개했다. 그 파티가 끝날 무렵 뚜홍은 사실 취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 기회를 이용해 르엉쿠에에게 다가가려고 했다. 뚜홍은 자신의 아름다운 외모와 남자를 유혹하는 능력으로 르엉쿠에와 같은 착한 남자를 유혹하는 것은 그녀에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다. 확실히 르엉쿠에는 일찍이 함정에 빠졌고 뚜홍을 집에 데려다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연락처도 남겼다. 다음 날 아침 뚜홍은 메시지를 작성했다. 이 메시지는 공격할 수도 있고 철수할 수도 있다. 동시에 그녀는 추가로 2가지 대처 방법을 생각했지만 단 한 통의 메시지로 뚜홍은 르엉쿠에가 거절하지 않게 만들었다. 그 후 르엉쿠에가 약속에 오겠다고 답장을 보냈다. 뚜홍은 자신감 있게 미소 지으며 즉시 일어나서 자신을 돌보고 만남을 위해 가장 몸에 잘 어울리는 옷을 고르았다. 뚜홍이 원하던 대로 그날 밤 두 사람은 즐겁게 식사를 했다. 르엉쿠에의 시선은 항상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것은 뚜홍을 더욱 자랑스럽게 만들고 그녀가 상대방을 쉽게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느끼게 한다. 식사 중에 뚜홍은 모든 생명체를 아첨할 뿐만 아니라 르엉쿠에의 여러 취미를 능숙하게 물어보고 이 취미들을 기억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뚜홍은 수원 선생님이 좋은 남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의 아내가 부럽다고 말했다. 그런 좋은 형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만약 당신처럼 좋은 남자친구가 있다면 저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해 줄 수 있나요? 르엉쿠에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대답했다. 그는 집안의 외아리라서 형제도 없고 위아래로도 형제가 없기 때문에 뚜홍에게 소개해 줄 수 없다고 했다. 뚜홍은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도 이미 늦었으니 그녀는 르엉쿠에에게 너무 늦지 않게 집에 가라고 재촉했다. 뚜홍이 말을 마치고 가방을 들고 호텔 문을 나섰고 르엉쿠에는 계속해서 뚜홍을 바라보며 그녀가 레스토랑 문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르엉쿠에는 약간 마지못해 밖으로 나갔다. 10일이 넘도록 뚜홍은 르엉쿠에와 연락을 하지 않았다. 사실 뚜홍은 르엉쿠에가 그녀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뚜홍은 이 사실을 매우 확신했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운 방법을 사용하여 르엉쿠에와 연락하지 않고 그를 걱정하게 만들었다. 그날 뚜홍이 퇴근한 후 그녀는 르엉쿠에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 통화에서 뚜홍은 르엉쿠에에게 그날 오후에 차를 마시자고 약속했고 르엉쿠에는 전화를 받고 즉시 동의했다. 오후 2시에 그들은 만났고
뚜홍은 손에 선물을 들고 르엉쿠에에게 주며 홍콩 여행에서 산 화장품 세트라고 말했다. 르엉쿠에의 아내 생일이 이틀 후라고 해서 르엉쿠에를 도와 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뚜홍과 마주한 르엉쿠에는 갑자기 이 여자가 정말 세심하다고 느꼈고 동시에 뚜홍이 자신의 아내 생일을 알고 있다는 것에 호기심을 가졌다. 뚜홍은 지난번 저녁 식사에서 르엉쿠에가 자신의 아내 생일에 대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녀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매우 활발하게 대화했고 그 이후로 그들의 관계는 마치 도약한 것처럼 보였다. 그 후 르엉쿠에는 자주 뚜홍과 대화했으며 대부분의 시간은 르엉쿠에가 먼저 연락을 취했다. 뚜홍은 전적으로 놀 수 없게 하여 뚜홍은 르엉쿠에와 대화하는 일이 드물었다. 가끔 르엉쿠에가 그녀에게 전화를 걸면 몇 마디도 못 나누고 뚜홍은 르엉쿠에에게 일찍 자고 아내를 생각하라고 조언했다. 뚜홍의 방법은 르엉쿠에에게 이 여성이 마치 아주 배려 깊은 작은 천사처럼 느껴지게 하여 르엉쿠에의 마음속에 있는 여성에 대한 정복 욕구를 불러일으켰다. 뚜홍에 관해서는 르엉쿠에와의 대화가 반년이 넘은 후 그녀는 때가 무르익었다고 느꼈다. 그날 뚜홍은 르엉쿠에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두 사람이 만난 순간 뚜홍은 특히 슬퍼 보였고 심지어 훨씬 덜 말하기도 했다. 르엉쿠에는 그 모습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 사건의 이유를 물었다. 뚜홍은 즉시 울음을 터뜨리며 흐느끼며 말했다. 그녀의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데이트를 하게 되어 그녀와 헤어지고 싶다고 했다. 르엉쿠에는 참지 못하고 손을 뻗어 뚜홍의 눈물을 닦아주며 마치 늙은 아버지가 딸을 위로하듯 했다. 그 후 뚜홍은 르엉쿠에의 품에 기대어 울었다. 르엉쿠에는 매우 당황해서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다. 두 사람이 함께 식사를 마친 후 르엉쿠에와 뚜홍은 한 바퀴 산책을 했다. 뚜홍은 르엉쿠에의 팔을 잡고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자신이 매우 슬프고 르엉쿠에가 자신을 집에 데려다 주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뚜홍은 추가로 말했다. 그녀는 매우 슬프고 죽고 싶지만 르엉쿠에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을 마친 뚜홍은 계단을 올라갔다. 르엉쿠에는 그렇게 말하며 뚜홍의 손을 잡고 뚜홍이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 르엉쿠에는 뚜홍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 르엉쿠에는 말하면서 뚜홍을 따라 계단을 올라가 집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뚜홍은 르엉쿠에를 껴안고 울면서 왜 그녀가 르엉쿠에 같은 좋은 남자를 만나지 못했는지 말했으며 이것은 르엉쿠에가 아내가 아닌 여성과 이렇게 가까이 접촉하는 것은 처음이다. 가슴속에서 흥분과 무력감을 느끼며 르엉쿠에는 뚜홍을 불규칙하게 위로하며 팔로 감싸 안고 충동적으로 그녀의 입술에 입맞춤을 했다. 즉시 두 사람 사이에 불꽃이 타올랐다. 뚜홍은 마치 문어처럼 르엉쿠에의 몸에 팔과 다리를 감고 그의 입맞춤에 열정적으로 화답한 후 서로를 감싸며 침대 위에서 뒤엉켰다. 사건이 발생한 후 르엉쿠에는 자신을 약간 자책했지만 뚜홍은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뚜홍은 침대 머리맡 서랍을 열어 담배 한 갑을 꺼내어 한 대를 피우며 르엉쿠에와 다른 남자들이 모두 같은 종류의 남자, 즉 들꽃을 따는 남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담배를 다 피운 후 뚜홍은 즉시 르엉쿠에의 목을 감싸고 앞으로 르엉쿠에가 자주 그녀를 만나야 하며 그녀는 르엉쿠에에게 이혼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뚜홍은 지금 르엉쿠에와 외도를 하고 찌쭝과의 내기를 완수하고 싶어 했다. 르엉쿠에는 뚜홍에게 두 사람 사이에는 단지 벽돌 생산 관계만 있으며 서로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뚜홍은 르엉쿠에에게 진정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뚜홍과 사귀기 시작한 이후로 르엉쿠에는 마치 죽어가는 나무가 봄을 만난 것처럼 느꼈다. 그는 더 젊어 보였고 심지어 삶도 더 재미있어졌다. 이후 파트너와 친구들과 저녁을 먹을 때마다 르엉쿠에는 항상 그의 연인 뚜홍을 데리고 다녔다.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질투 어린 눈빛을 보며 르엉쿠에는 매우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르엉쿠에의 집에 있는 아내는 남편의 변화를 결코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날이 되어서야 미쩌는 르엉쿠에의 주머니에서 호텔 키를 우연히 발견하고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미쩌는 옷을 세탁하고 싶어서 르엉쿠에의 모든 옷을 꺼냈다. 바로 그때 미쩌는 조끼 주머니에서 카드를 발견했다. 이것은 실제로 호텔 방 열쇠입니다. 미쩌는 호텔에 예약한 적이 없지만 분명히 이것이 방 열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쩌는 손에 카드를 쥐고 이상하게 느꼈다. 왜 그녀의 남편이 호텔의 방을 예약하러 갔을까? 이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다. 갑자기
미전은 이웃이 예전에 그녀에게 남편을 꼭 지키고 다른 여자들에게 유혹당하지 말라고 했던 말을 떠올렸다. 이 생각을 하자 미전은 머리가 어지러워졌다. 그녀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일까? 미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남편이 그런 나쁜 남자일 리 없다고 믿고 있었다. 그래서 미전은 침실의 침대 옆 탁자에 열쇠 카드를 놓았다. 저녁을 먹으려던 찰나 르엉쿠에는 미전에게 친구가 방금 전화해서 저녁을 먹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르엉쿠에는 집에서 밥을 먹지 않고 미전에게 저녁 식사 후에 일찍 자도 된다고 말했다. 르엉쿠에는 그가 조금 늦게 돌아올 것이며 미전이 그를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르엉쿠에가 말을 마치고 집을 나섰지만 잠시 후 다시 돌아왔다. 르엉쿠에는 침실로 곧장 들어가 무언가를 찾았다. 미전은 남편을 따라가며 그가 왜 집에 돌아왔는지 물었다. 르엉쿠에의 얼굴에 걱정스러운 표정이 나타나더니 그가 몇 가지 물건을 잊어버렸고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미전은 문틀에 기대어 르엉쿠에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미전은 르엉쿠에의 모든 행동을 보았고 그는 카드를 손에 쥐고 급히 주머니에 넣은 후 물건을 찾는 척하며 밖으로 나갔다. 미전은 분노를 억누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르엉쿠에는 오늘 밤 아내의 행동이 매우 이상하다고 느꼈다. 그는 약간의 죄책감을 느끼고 즉시 침착한 척하며 오늘 밤은 조금 바쁘니 늦게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밥 다 먹고 일찍 자. 여기까지 말하자 르엉쿠에는 미전의 눈을 쳐다볼 용기가 없어 돌아서서 급히 집을 나갔다. 미전은 르엉쿠에가 갑자기 돌아온 주된 목적이 방 열쇠를 가지러 오는 것임을 깨닫고 이 생각이 들자마자 즉시 밖으로 뛰쳐나가 르엉쿠에를 따라잡기 위해 택시를 잡았다. 끄우호아 마을의 한 호텔 밖에서 미전은 르엉쿠에가 한 여성과 나란히 걸어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다. 르엉쿠에의 외도가 미전의 눈앞에 드러나자 그 사건은 미전에게 번개처럼 충격적이어서 그녀는 오랫동안 서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집에 돌아온 미전은 침대에 몸을 던지고 1시간 가까이 울다가 점차 진정되었다. 미전이 처음으로 생각한 것은 가족이 남자 없이 살 수 없고 아들이 아버지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르엉쿠에가 다른 여성의 품에 빠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날 밤 미전은 잠을 잘 수 없었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르엉쿠에가 그 여자와 함께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상상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심지어 그녀는 두 사람이 함께 잘 때의 모든 문제를 생각하기도 했다. 미전은 매우 화가 나고 심지어 미칠 것 같았다. 그때 미전은 호텔로 달려가 두 사람을 붙잡고 그들의 얼굴에 세게 한 대 때리고 싶었지만 미전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것은 단지 더 많은 문제와 위험을 초래할 뿐이다. 미전은 어쩔 수 없이 진정해야 했다. 그녀는 아들을 생각했다. 그 소녀는 현재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곧 대학에 입학할 예정이다. 미전은 아들의 미래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남편과 이혼하는 것조차도 말이다. 만약 그녀가 이혼한다면 누가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부담할 것인가? 그 사람이 정말 르엉쿠에를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돈을 얻기 위해 감정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이런 생각들은 미전을 불안하고 망설이게 만든다. 미전은 그 생각을 하며 손을 꽉 쥐었다. 결국 미전은 방법을 생각해냈다. 그녀는 르엉쿠에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빼앗고 르엉쿠에의 재정적 지원을 끊을 것이다. 미전은 두 사람이 만났던 날을 슬프게 회상했다. 그들은 아직 젊고 순수했으며 서로에게 매우 헌신적이고 낭만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생계 문제 외에 르엉쿠에의 마음속에 미전에 대한 사랑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걸까? 어떻게 르엉쿠에가 그 여자와 침대에 누워 완전히 배신할 수 있을까? 르엉쿠에는 미전이 집에서 빨래하고 요리하고 가족을 돌보는 것을 생각했을까? 미전은 르엉쿠에를 생각할수록 더 슬퍼지고 그녀는 아침까지 조용히 울었다. 다음 날 르엉쿠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왔고 미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평소와 다르게 매우 침착했지만 세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미전은 침착함을 되찾으려 노력하며 배신한 남자에게 그의 은행 카드를 달라고 요구했다. 르엉쿠에는 깜짝 놀라며 약간 미안해하면서도 그도 돈이 필요하고 매일 일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 미전은 심지어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고 그녀는 마음속의 불꽃을 억누르기 위해 애쓰고 있었으며 자신이 폭발하지 않도록 막으면서 르엉쿠에가 돈이 필요할 때마다 직접 줄 것이라고 말했다. 르엉쿠에가 아내의 불안한 표정과 붉어진 눈을 보았을 때 르엉쿠에는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고
미전이 자신의 관계를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했다. 르엉쿠에는 순순히 지갑을 꺼내 미전에게 카드를 하나씩 건넸다. 미전은 카드를 받아들고 방으로 돌아갔다. 르엉쿠에는 두려워하며 그는 아내가 분명히 뭔가를 발견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르엉쿠에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미전에 대한 관심이 있다. 어쨌든 그들은 20년 된 부부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 뚜홍은 미전과 비교할 수 없다. 하지만 르엉쿠에도 자신의 애인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어쨌든 뚜홍의 젊은 미모와 매력은 미전을 훨씬 능가했다. 그때 르엉쿠에는 심지어 왜 한 남자가 동시에 두 명의 아내를 가질 수 없는지 생각하기도 했다. 재정의 혈맥이 끊어졌다. 이제 르엉쿠에는 젊은 연인과 함께 있을 때 즐겁게 파티를 할 수 없다.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뚜홍은 르엉쿠에가 자신을 위해 사치스럽게 지출하는 것에 익숙해졌다. 하지만 지금 그는 돈이 없어서 외식할 때 고급 음식을 주문할 수 없다. 미전이 남편의 외도를 발견한 이후로 그들은 냉전 상태에 빠졌고 남편과 그 여자가 침대에 있는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미전은 매우 역겹게 느꼈다. 미전의 마음속에서는 매우 역겹게 느껴졌다. 르엉쿠에는 여러 번 미전과 화해하려고 했고 때로는 그녀를 안고 싶어 했지만 미전은 거절했다. 이때 르엉쿠에는 자신의 경력에 도움을 주고 성실하고 절약하는 여성에게 미안함을 느꼈다. 게다가 르엉쿠에는 손에 돈이 많지 않아 뚜홍과 연락할 일이 거의 없었다. 그 후 반년이 지나 상황이 다시 안정되기 시작했다. 결국 그들은 다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매번 르엉쿠에가 부부처럼 친밀하게 지내고 싶어 할 때마다 미전은 그를 침대에서 쫓아냈다. 2013년 초의 어느 날 아침 식사 후 르엉쿠에는 상황을 이용해 미전에게 자신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으며 먼저 10만 위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미전에게 그 돈을 요구했다. 전 미전은 르엉쿠에를 쳐다보며 조금 있다가 줄 것이라고 말했다. 르엉쿠에가 떠나자마자 미전은 르엉쿠에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했지만 르엉쿠에가 미리 모든 사람에게 말해놓았기 때문에 미전은 속은 것이다. 르엉쿠에가 돈을 받자마자 그는 즉시 뚜홍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에게 돈을 주었다. 뚜홍은 돈을 받고 트엉하이로 갔고 그녀가 삶을 안정시킨 후 르엉쿠에는 미전에게 허락을 구하는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르엉쿠에는 급히 집으로 달려가 행동을 시작했다. 그는 짐을 싸면서 미전에게 자신이 속았다고 말했다. 르엉쿠에는 오늘 아침에 관리인에게 돈을 주었고 그 관리인은 도망쳤으며 몇몇 사람들은 그가 트엉하이에 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래서 르엉쿠에는 즉시 그곳으로 가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돈을 잃게 될 것이다. 미전이 사기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녀는 즉시 걱정하며 르엉쿠에에게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르엉쿠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면 그가 도망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혼자서 트엉하이에 가는 방법밖에 없다. 단서가 생기면 그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그렇게 해야만 돈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르엉쿠에의 연기력은 너무 뛰어나서 미전을 쉽게 속일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르엉쿠에와 불륜 상대 뚜홍은 미전에게서 10만 위안, 중국 돈을 빼앗아 트엉하이로 달아나 즐겼다. 첫날 밤 두 사람은 서로 다시 만날 생각에 들떠 있었다. 그 후 뚜홍은 자랑스럽게 말했다. 돈 형, 만약 당신 아내가 우리가 트엉하이에서 놀기 위해 돈을 썼다는 것을 알면 아마 그녀는 피를 토할 정도로 화가 날 거예요.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매우 행복해. 르엉쿠에는 뚜홍의 말을 듣고 약간 무거운 마음이 들었다. 특히 젊은 애인이 자신의 아내를 모욕하는 말을 들었을 때 르엉쿠에는 미전에게 약간의 죄책감을 느꼈다. 비록 두 여성 중 한 명을 놓고 싶지 않지만 르엉쿠에는 두 여성이 예전의 첩처럼 화목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앞으로 며칠 동안 르엉쿠에와 뚜홍은 트엉하이에서 시간을 보내며 놀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미전은 르엉쿠에에게 상황을 물어보고 그가 언제 돌아올지를 알고 싶어 했고 르엉쿠에는 항상 미루는 이유를 찾았다. 그는 아직도 자신을 속인 사람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르엉쿠에의 거의 일주일간의 여행은 가지고 있던 돈이 바닥나면서 결국 끝났다. 귀가하는 길에 르엉쿠에는 미전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집 앞에 도착하기 전에 르엉쿠에의 배우 중독이 다시 발작했다. 그는 행동해야 한다고 느꼈고 그렇지 않으면 미전이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먼저 르엉쿠에가 머리를 3개 쥐어짜고 그 다음에는 일부러 옷을 구깃구깃하게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그의 반짝이는 신발을 더럽혔다. 르엉쿠에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매우 만족했다.
이렇게 해서 아무도 그가 트엉하이에 와서 로맨틱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없었다. 르엉쿠에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짐을 바닥에 던지고 소파에 앉아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침묵에 잠겼다. 전 미쩌는 원래 르엉쿠의 행동에 약간 의심을 품고 있었지만 그의 현재 모습을 보고 미쩌는 남편을 잘못 비난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미쩌는 르엉쿠에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무릎을 꿇고 남편을 안았다. 부드럽게 르엉쿠에에게 말하며 어차피 돈을 잃었으니 잊어버리고 더 이상 그 일에 대해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 르엉쿠에는 미전을 돌아서서 안고 그녀를 걱정하게 만든 것에 대해 사과했다. 좋은 아내와 마주한 르엉쿠에의 양심은 마치 그에게 반쯤 갉아먹힌 듯했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는 자부심도 느껴졌다. 르엉쿠에는 자신의 공연이 매우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며 심지어 연기력만 있으면 앞으로 두 여성 모두 자신에게 헌신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아내와 애인으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느라 르엉쿠에는 사업에 신경 쓸 생각이 없다. 그의 수입도 급격히 줄어들었다. 르엉쿠에는 돈이 부족해서 아내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의 뛰어난 연기력으로 전 미전에게서 돈을 쉽게 뽑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2012년 8월 15일 르엉쿠에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기쁘게 전 미전에게 그들의 아들이 유학할 방법을 찾았다고 말했다. 르엉쿠에는 그 일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알고 보니 두 사람의 아들이 영국 유학을 가고 싶어 했고 아들이 유학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전 미전은 약간 흥분했고 갑자기 경계를 풀었다. 그래서 전 미전은 르엉쿠에와 함께 그 사람을 만나러 가자고 제안했다. 르엉쿠에가 전 미전이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그 사람이 르엉쿠에가 완전히 상상해낸 인물이라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다. 마음속으로는 욕을 하고 있었지만 르엉쿠에는 그 사람과 약속을 잡고 부부가 함께 이야기하러 가겠다고 말했다. 거짓말을 하고 르엉쿠에는 급히 집을 떠났다. 집을 떠난 직후 르엉쿠에는 영국으로 가는 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도시의 여행사를 찾기 시작했다. 르엉쿠에는 오래 헤매지 않고 그는 정말로 찾았다. 르엉쿠에는 찌에우 저이라는 이름의 가이드를 만나 몇천 위안을 선물로 주었고 그는 르엉쿠에의 연기를 도와주기로 기꺼이 동의했다. 그 후 르엉쿠에와 찌에우 저이 부부의 만남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상대방의 전문 용어에 속은 전 미전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고 찌에우 저이에게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돈을 줄 수 있기를 바랐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전 미전은 르엉쿠에에게 돈을 주었고 르엉쿠에가 돈을 받자마자 뚜홍을 찾아가 그들은 다시 놀 방법을 생각했다. 3개월이 지나고 또 6개월이 지나도 르엉쿠에는 계속해서 전 미전에게 저축한 돈을 요구했지만 아들의 해외여행은 전혀 진전이 없었다. 전 미전은 걱정하며 찌에우 저이를 만나기를 요청했다. 르엉쿠에에 관해서는 그는 전 미전을 위로하는 것 외에는 다른 말을 생각할 수 없었다. 2014년 3월 아들이 해외로 나가는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우연히 장을 보러 갔다가 전 미전은 찌에우 저이를 만났다. 그녀는 왜 그들의 아들이 해결되지 않았는지 궁금해했다. 찌에우 저이가 르엉쿠에의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진실을 숨기고 애매하게 대답했다. 결국 전 미전은 화가 나서 그를 경찰서로 데려가라고 요구했다. 사건이 심각해지자 찌에우 저이는 르엉쿠에가 그를 고용했으며 그 이후의 일은 전혀 모른다고 비밀을 털어놓았다. 전 미전은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결국 그녀는 모든 돈을 쥐어주었지만 지금은 르엉쿠에에게 속아 넘어가고 그 돈을 애인에게 다 써버렸다. 전 미전은 모든 일이 처음부터 르엉쿠에의 속임수였던 것임을 깨달았다. 전 미전이 모든 일을 이해한 후 그녀는 더 이상 침착할 수 없었고 뚜홍의 집으로 곧장 갔다. 전 미전은 뚜홍의 집 문을 세게 두드렸고 르엉쿠에가 정말로 여기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전 미전은 분노로 온몸이 떨리며 테이블 위에 컵을 집어 르엉쿠에의 머리로 던졌다. 르엉쿠에는 재빨리 피했다. 사건이 드러난 것을 보자 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르엉쿠에는 차분하게 전 미전에게 다가가서 그녀에게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 말했다. 어차피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지금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르엉쿠에도 뚜홍을 매우 좋아하고 두 사람 중 한 명을 잃고 싶지 않다고 고백했다. 전 미전은 르엉쿠에가 말을 다 끝내기 전에 그의 얼굴을 세게 때리며 그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왜 그런 비양심적인 말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뚜홍은 도발적인 표정으로 옆에 서서 두 사람이 언제 이혼할 것인지 물었고 그녀는 이 일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전 미전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져
뚜홍을 때리려 손을 들었지만 르엉쿠에가 재빨리 그녀의 손을 잡았다. 뚜홍은 기세를 몰아 전 미전이 너무 늙어서 정신이 나갔다며 비꼬았고 전 미전을 자기 집에서 쫓아내려는 의도를 보였다. 뚜홍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르엉쿠에에게 물었다. 너와 전 미전 중에서 누굴 선택할 건가? 르엉쿠에는 두 여성을 바라보며 약간 부끄러워했다. 그는 자신을 오랫동안 지켜온 아내와의 이혼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고 젊은 애인과의 이별도 원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침묵하던 르엉쿠에가 드디어 말했다. 그는 두 사람 모두를 사랑하며 누구와도 이별하고 싶지 않다고. 그리고 르엉쿠에는 그들이 함께 살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여자는 동시에 그에게 소리쳤다. 안 돼. 그 후 각자 르엉쿠에에게 한 대씩 때리고 결국 전 미전은 화가 나서 울음을 터뜨리며 떠났다. 전 미전은 르엉쿠에와 이혼할 생각이 없었다. 그렇게 하면 뚜홍이 이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르엉쿠에도 선택을 하고 싶지 않고 이 두 여성을 잃고 싶지 않다. 르엉쿠에가 매일 해야 하는 일은 두 여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두 사람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이지만 이 두 여성은 결코 서로 양보하지 않으며 르엉쿠에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두 여성의 지속적인 압박 속에서 선택해야 한다. 르엉쿠에의 삶은 매우 힘들다. 2014년 4월, 전 미전은 르엉쿠에의 실증나는 표정을 보고 싶지 않아 아들이 공부하러 다니는 방으로 가서 그와 함께 지냈다. 아내의 통제도 없고 경력도 하락세인 르엉쿠에는 언제든지 시간이 날 때마다 뚜홍과 시간을 보냈지만 만날 때마다 뚜홍은 항상 르엉쿠에에게 이혼하라고 요구했다. 이것은 그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지치게 만들었다. 르엉쿠에는 전 미전의 따뜻함을 찾고 싶지 않을 수 없지만 전 미전은 르엉쿠에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와의 모든 연락을 끊겠다고 했다. 이것은 르엉쿠에를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게 했다. 하지만 연말이 다가오면서 뚜홍은 르엉쿠에에게 또 다른 기한을 제시했다. 그 기한은 그가 올해 말까지 이혼하지 않으면 두 사람이 헤어질 것이라는 것이었다. 르엉쿠에는 하루하루를 세며 생각에 잠겼고 뚜홍과의 전화 통화를 마친 후 르엉쿠에는 전 미전과의 좋은 시절을 떠올리며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 르엉쿠에는 전화를 들어 전 미전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자신이 비참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런 상황에서 전 미전은 그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을까? 전 미전은 르엉쿠에를 너무 싫어해서 르엉쿠에가 말을 다 끝내기 전에 전화를 끊었다. 르엉쿠에는 우울한 상태여서 슬픔을 달래기 위해 한 식당에 갔다. 한참 동안 술을 마시던 르엉쿠에는 옆 테이블의 남자들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그들은 그의 이웃이 아내를 위해 보험을 들었고 아내가 사고를 당했다고 말했다. 보험회사가 많은 보상을 해주었다. 갑자기 르엉쿠에의 머릿속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만약 전 미전이 그에 대한 감정을 잃었다면 그는 아내를 곁에 두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아기가 생긴 후 르엉쿠에는 즉시 뚜홍을 찾아가 자신의 계획을 그녀에게 말했다. 뚜홍은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르엉쿠에는 그녀가 동의한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실제로 르엉쿠에가 뚜홍에게 계획을 말했을 때 뚜홍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은 그녀가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때 뚜홍은 이 남자가 예전처럼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뚜홍은 몇 년 만에 르엉쿠에가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악마로 변해버릴 줄은 상상도 못했다. 르엉쿠에가 떠난 후 뚜홍은 두 사람의 관계를 진지하게 검토했다. 그녀는 찌쭝에게서 20만 위안을 받았고 르엉쿠에에게서도 10만 위안 이상을 받았다. 뚜홍의 계좌에도 몇백만 위안이 남아있었고 뚜홍은 이제 끝낼 때가 되었다고 느꼈다. 그날 밤 뚜홍은 오랫동안 생각한 끝에 르엉쿠에와 헤어지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그녀는 르엉쿠에가 자신에게 목표를 맞출까 두려워서 잠시 이별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르엉쿠에가 결심한 후 그는 준비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는 사람에게 전 미전을 위한 사고 보험을 사달라고 부탁했다. 아내가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을까 두려워서 전 미전의 언니에게 부탁했다. 사건 발생 한 달 전인 2014년 19일경에 르엉쿠에는 결국 전 미전을 위한 보험을 구매했다. 르엉쿠에는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30만 위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보험을 샀으니 남은 일은 전 미전의 죽음을 예상치 못한 사고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르엉쿠에 또에게 많은 노력을 요구했다. 처음에 르엉쿠에는 자동차 사고를 이용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했지만 나중에 그는 사람을 고용하거나 자동차를 빌려 사고를 일으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과적으로 르엉쿠에의 계획은 실행 가능한 방법이 없어서 여러 번 연기되었습니다.
2015년 설이 다가오자 전 미쩌는 집으로 돌아와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 이때 그녀는 이전 설날에 르엉쿠에와 함께 보냈던 즐거운 시간을 떠올렸다. 사실 전 미전의 마음속에는 르엉쿠에에 대한 약간의 생각이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 가족과 함께 설날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르엉쿠에는 전화를 받고 매우 기뻐했지만 그는 아내를 죽이고 보험금을 가로챌 기회를 느끼고 기뻐했을 뿐이다. 그는 가족과 함께 설날을 보낼 목적이 없었다. 1월 18일 오전 4시경 르엉쿠에는 아내가 침실에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는 악랄한 계획이 떠올랐다. 르엉쿠에는 지금 바로 전 미전을 죽일 계획을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르엉쿠에는 조심스럽게 문을 나와 바닥에 떨어진 벽돌 하나를 집어들었다. 전 미전이 욕실에서 나오는 순간 르엉쿠에가 손에 든 벽돌로 그녀의 머리를 뒤에서 가격했다. 전 미전은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고 그녀가 두려워서 고개를 돌리니 르엉쿠에가 사납게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전 미전은 두려움에 떨며 계속해서 비명을 질렀다. 마치 악마처럼 르엉쿠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는 벽돌을 높이 들어 전 미전의 머리와 얼굴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내리쳤다. 그녀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그는 멈추지 않았다. 르엉쿠에가 결국 깨어났지만 깨어난 후 그는 전 미전의 다리가 여전히 움직이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는 의자 아래에서 전 미전의 머리를 몇 번 더 세게 쳤다. 또 르엉쿠에는 이번에 전 미전이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르엉쿠에는 아내를 문 밖에 수로로 끌어내리고 전 미전이 우연히 수로에 빠져 익사한 척하며 그곳에서 소리쳐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했다. 다행히도 한 이웃이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했고 그들은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했다. 법의학자가 전 미전의 시신을 검사한 결과 전 미전의 두개골이 심하게 다쳤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상처들은 모두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사건을 분석한 후 경찰은 르엉쿠에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를 경찰서로 연행했다. 그 후 경찰은 가족의 모든 관계를 조사했다. 그들은 한 달 전 르엉쿠에가 아내를 위해 사고 보험을 구입했으며 그 수혜자는 그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르엉쿠에의 살인 동기는 매우 명확하다. 그는 아내를 죽여 보험금을 타내고 싶어 했다. 르엉쿠에가 경찰서에서 진정된 후 그는 전 미전이 수년간 해온 희생을 생각하고 곧 외로워질 아들을 생각하며 마음이 갑자기 뒤틀렸다. 그 후 르엉쿠에는 전 미전을 살해한 죄를 자백했다. 그는 여전히 전 미전을 사랑하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이때 르엉쿠에가 아무리 후회하더라도 전 미전은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그를 따뜻하게 느끼게 해주던 집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2015년 여름 르엉쿠에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르엉쿠에가 정말로 전 미전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뚜홍은 너무 두려워서 집 밖으로 나갈 엄두도 내지 못했다. 결국 뚜홍은 도시를 떠났고 아무도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란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옆에 있는 종 아이콘을 눌러 저희 채널의 최신 알림을 받아보세요.